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아마도 스스로 정한 시간에 일어나 원하는 옷을 입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즐기며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발걸음을 옮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이 모든 일상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철저히 계획되고 통제된다면 어떨까요? 북한 주민들의 삶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들의 일상 속에는 놀랍도록 평범해 보이는 모습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의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섬뜩한 비밀과 매일 이어지는 고군분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평범함 속에 감춰진 비범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피상적으로만 접했던 북한의 이미지를 넘어서 그곳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들여다볼 시간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들의 하루하루에 깊이 스며든 국가의 통제와 개인의 치열한 생존 몸부림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은 언뜻 보기에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며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여느 사회와 다를 바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의 표면 아래에는 국가의 철저한 통제와 개인의 치열한 생존투쟁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얼마나 비범하고 고단한지를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 단면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아침 풍경은 어떤 모습일지, 평양 시내의 활기 없는 거리와 그 속에서 고뇌하는 개인의 표정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 주민들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 집집마다 설치된 유선 스피커에서는 어김없이 선전 방송이 흘러나오며 잠든 도시를 강제로 깨웁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마침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같은 혁명적인 구호들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마치 정해진 신호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준비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기상시간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엄격한 하루의 시작인 셈이죠. 낡은 자전거에 몸을 싣고 회색빛 새벽 공기를 가르며 출근길에 오르는 사람들, 단정하게 제복을 차려입고 일렬로 줄지어 공장으로 향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아침 풍경을 대변합니다. 이들에게 출근은 단순히 직장으로 향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국가가 할당한 의무이자 노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러 가는 길이며 어쩌면 하루의 생존을 위한 고된 전투의 서막이라고도 볼 수 있죠. 협동농장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밭으로 향하는 주민들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들은 묵묵히 정해진 노동에 임합니다. 자발적 노력이라는 명목 아래 강요되는 고된 육체노동의 현실은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엄격한 검열과 혹독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밭고랑 사이를 오가며 주민들을 감시하는 강부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들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는 듯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노동은 개인의 성취나 보상보다는 오직 국가 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죠.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성이 박탈된 채 그들은 오늘도 국가가 설계한 하루의 첫 단추를 채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은 허락될 수 있을까요? 이처럼 강요된 하루의 시작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자신만의 삶을 지켜나갈까요? 어쩌면 나만의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생소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미래 세대의 삶까지도 철저히 국가의 계획 아래 놓여있기 때문이죠. 특히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이러한 통제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일 겁니다. 해맑게 웃어야 할 아이들의 얼굴 뒤편에는 붉은 사상으로 물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순간부터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이념 속에 갇히게 됩니다. 교실 벽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아이들은 등교하는 순간부터 이 초상화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을 배우죠.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 마치 신을 대하듯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훈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낡은 교과서 속에는 오직 수령의 위대함과 당의 업적만이 가득하며 역사, 과학, 문화 그 어떤 과목도 사상 교육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조차 제국주의자들을 무찌를 총알 몇 개를 생산해야 하는가와 같은 식으로 당의 목표와 연결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오직 당의 영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학습하는 것이죠. 선생님들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사상을 감시하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당의 기준에 맞춰 지도하는 사상교양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 입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새어나오거나 주체 사상에 어긋나는 질문이라도 한다면 이는 곧 부모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린 학생들은 군복을 입고 행진 연습을 하거나 선전가를 부르며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다지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때 아이들의 얼굴에는 종종 부자연스러운 미소나 혹은 체념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강요하는 밝은 표정 뒤에 감춰진 아직 채 피어나지 못한 순수한 영혼들의 안쓰러운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이념의 틀에 갇힌 채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과연 자유로운 사고와 꿈이라는 것이 허락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미래는 오직 당이 설계한 길 위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하루를 보낸 북한 주민들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개인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지고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딘가 불안해 보이죠. 집안에서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국가의 감시망 아래 놓여 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오직 국가에서 허락한 채널만이 송출되고 그마저도 대부분 당을 찬양하는 선전물이나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외부 세계의 소식은 철저히 차단되고 주민들은 오직 국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도록 강요받는 것이죠. 3-4-5 모여 대화를 나누는 주민들의 모습도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기보다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체제에 비판적인 발언이라도 할까? 혹은 그 말이 보위부원에게 흘러들어갈까 하는 불안감이 그들의 일상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주 진행되는 생활총화는 이러한 감시와 통제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생활총화는 주민들이 모여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서로를 감시하는 일종의 자아 비판 및 상호 비판 회의입니다. 자신의 사생활까지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비판받아야 하는 이 시간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안겨주죠. 개인의 존엄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직 체제에 대한 충성심만이 요구되는 무거운 자리인 셈입니다. 때로는 불시에 보위부원들이 집을 방문하여 가택 수색을 하거나 주민들의 동향을 살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벽에 걸린 선전 포스터는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눈빛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의 저녁과 여가 시간은 평범함이라는 외피 속에 숨겨진 거대한 감시와 통제의 그물망 속에서 보내지는 것이죠. 사생활마저도 국가에 의해 규정되고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은 철저히 억압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불안감과 무력감 속에서도 자신만의 침묵하는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의 저녁과 여가 시간은 평범함이라는 외피 속에 숨겨진 거대한 감시와 통제의 그물망 속에서 보내지는 것이죠. 사생활마저도 국가에 의해 규정되고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은 철저히 억압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불안감과 무력감 속에서도 자신만의 침묵하는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TV를 보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이 모든 순간들이 과연 온전히 나의 의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평범한 하루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국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완벽하게 설계되고 통제되는 마치 생존 게임과도 같은 치열한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새벽부터 밤까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감춰진 비범한 진실을 마주했죠. 그들의 하루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처럼 국가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한 수 한 수 정밀하게 놓여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침 일찍 울리는 선전 방송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국가가 할당한 노동 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결코 자발적 노력이라는 미명 아래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배급 제도의 붕괴 이후 생존을 위한 필수 공간이 된 장마당에서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매 순간을 보내야만 했죠. 낡은 돈을 세고
물건을 흥정하며 언제 단속반의 눈에 띌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평범한 시장 풍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교실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주입되는 사상교육은 순수한 동심마저도 붉은 이념으로 물들이는 듯했죠. 군복을 입고 행직 연습을 하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는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체제에 순응해야만 하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교과서 속 지식은 그들의 사고를 확장시키기보다는 정해진 틀 안에 가두는 도구로 사용되는 현실이었죠.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체제를 위한 충성심을 주입받는 또 하나의 감시 공간이었던 셈입니다. 하루를 마친 저녁 시간마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낡은 TV를 보거나 3355 모여 대화하는 모습은 겉보기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항상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생활총화는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공개적으로 비판받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불시에 집을 방문하는 보위부원들의 그림자는 그들의 일상에 드리워진 거대한 감시의 끈과도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선전 포스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눈빛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의 일상은 평범함이라는 외피 아래 철저히 위장된 거대한 통제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먹고, 일하고, 배우고, 쉬는 인간의 기본적인 모든 활동들이 그들에게는 국가에 의해 완벽히 설계되고 통제되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생존 게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갈망하며 끈질긴 생존 투쟁을 이어가는 개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범해 보이는 하루는 사실 매 순간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감한 몸부림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은 단순히 다른 세상 이야기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가 매일 누리는 자유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울과도 같죠. 미디어를 통해 보는 피상적인 북한의 이미지 너머 진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들은 평범함을 가장한 비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평범한 하루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철저한 통제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자신만의 삶을 지켜나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의 작지만 용감한 저항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토록 철저한 통제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삶을 지켜나가는지 그 작지만 용감한 저항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거대한 사상 체계가 끊임없이 개인의 정신과 미래를 빚어내려는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아직 세상을 온전히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붉은 사상을 주입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어린 학생들은 교실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교과서 속 모든 내용은 체제 찬양과 지도자 우상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은 군복을 입고 행직 연습을 하며 미래의 군인으로 길러지고 자유로운 사고보다는 집단주의와 충성을 먼저 배우게 되죠. 낡은 교과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지식은 오직 국가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며 감시하는 선생님의 눈빛 아래 아이들은 부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천진난만한 웃음 뒤에는 알게 모르게 주입되는 이념의 무게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순수한 꿈과 희망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피어날 수 있을까요? 이는 충격과 함께 안쓰러움을 자아내며 희망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대목,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의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잠시나마 편안함을 느끼고 싶겠지만 북한 사회에서는 사생활마저도 국가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고 집집마다 걸려있는 선전 포스터들은 끊임없이 체제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가족들이 낡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시청하는 프로그램은 오직 국가가 허락한 채널뿐이며 그마저도 선전과 선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3355 모여 대화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늘 주위를 경계하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말을 꺼낼까봐,
혹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그들을 맴돌죠. 심지어 생활총화라는 이름 아래 한 주간 자신의 언행을 반성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내면의 생각까지도 국가에 의해 규정되고 통제되는 북한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압도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 주민들은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침묵 속에 저항을 이어갑니다. 겉보기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일상, 즉 먹고, 일하고, 배우고, 쉬는 이 모든 활동이 북한에서는 국가에 의해 완벽히 설계되고 통제되는 생존 게임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평범함 속에 가려진 이 비극적 현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공감을 안겨주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북한 주민의 일상은 그저 평범함으로 위장된 거대한 통제 시스템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갈망하는 개인들의 끈질긴 생존투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은 우리의 자유로운 일상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미디어를 통해 피상적으로 접하는 북한의 모습 너머 그곳에서 진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영위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들은 평범함을 가장한 비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평범한 하루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